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오늘 아침 영상 역시나 깜짝 놀랄 내용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소시가 어제 첫 라이브를 했었던, 그러니까 수년 전이죠. 날짜로 보니까 제가 첫 라이브를 했을 때가 시간이 벌써 흘러서 언젠지 하고 봤더니 2021년 4월 5일 날 제가 첫 라이브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간이 빨리 흘렀구나. 이제 좀 있으면 첫 라이브를 한 지도 2년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소씨가 개인적인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일도 해야 하고 또 영님 소식도 전해야 하고 이젠 또 글로벌 스타가 되니까 이 글로벌적인 분석까지 영상을 다루다 보니 정말 이 라이브 할 시간이 부족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올해 신년 들어서 라이브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빨리 조만간 날을 잡아서 우리 소천사님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제가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아침부터 신나는 임영웅님의 이 불금다운 소식 바로 한번 전달해 드려 보겠습니다. 임영웅님의 LA 콘서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자, 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 임영웅님의 이런 눈부신 활약상들, 가왕전 기부 이야기 소식가 많이 전달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서클 차트 중요한 투표 현황까지 소식 어제 마지막 영상에 올려놨으니까요. 못 보신 분들은 꼭 한 번씩 시청하시기 바라면서, 자, 이런 기사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스트리밍 비율이 1.4%에서 무려 12배에 가까운 12.6%로 상승됐다. 가요계의 판도를 바꾼 트롯이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트로트 100년이라고 이렇게 쫙 올라와 있는데, 물론 임영웅님은 이제 트롯 가수로 국한 지을 수 없는 슈퍼스타가 됐지만, 그렇다고 트롯 분야에서 임영웅님이 배제되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트로트 분야에서 지금 임영웅님보다 막강한 실력과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가수가 또 몇 없어요. 임영웅님의 또래에서는 아예 없다 봐도 무방하고, 레전드 분들과 비교해도 손가락에 꼽는 트로트계의 압도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입니다. 사진이 쫙 있죠? 나훈아 선생님도 보이고, 서른도 선생님, 조용필님, 쭉 굉장히 많은 트롯 가수들의 이 계보로 있는 것이 지금 임영웅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올해 트로트 100주년을 맞았다라고 합니다. 물론 임영웅님은 이제 트롯 가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100주년을 맞아서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냐 안 하냐 이건 어렵지만,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이 칼럼에 소개가 돼요. 이제는 미스터 트롯 35%라는 전무후무한 시청률이 기록이 됐고, 거리가 한산해질 만큼 이 미스터 트롯이 방영되던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정말 굉장한 파급력을 보여줬다. 그래서 임영웅이라는 새로운 트로트 스타가 탄생하며 새로운 트로트의 100년 새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전에 야광 응원봉에 맞춤 드레스 코드까지 공연장의 풍경도 달라졌다. 바로 임영웅의 첫 정규 앨범 I'm Hero가 역대 가수인데 또 트로트 가수라고 국한짓고 있지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로트 가수라는 이 명칭에 대하여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트로트 가수라는 것 자체가 임영웅님을 어찌 보면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장르가 아니냐. 그냥 임영웅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트로트라는 장르가 미스터 트롯을 통하여 많은 얼굴을 알렸으니 이렇게 언론사에서 트로트 가수라고 이렇게 표기해줄 수밖에 없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매우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전 듭니다. 예를 들어서 댄스 가수로 데뷔한 가수가 있다라고 가정을 세울게요. 근데 이 가수가 이제는 댄스가 아니라 발라드만 쭉 해나간다거나 아니면 이제는 계속하여 클래식 음악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트로트 분야에서 임영웅님이 성공을 하고 나서 새로운 발라드나 다장르로 넘어갔을 때 이 앨범이 실패했느냐? 그랬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정말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딱 들어드릴게요. 이 장르, 자, 마이클 조던이라는 엄청나게 유명한 선수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했던 농구 선수인데, 이 마이클 조던 선수가 자신의 친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 아버지가 그렇게 야구 선수가 되기를 바랬다고 해요. 그래서 마이클 조던 선수가 갑자기 농구 황제에서 야구 선수로 탁 전향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당시 때. 야구 선수로 전향을 했는데 결과는 어땠냐? 처참했습니다. 엉망진창의 성적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야구 선수가 결국 나중에는 다시 제가 말씀드렸던 농구 선수로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는데요. 중요한 건 마이클 조던 선수가 만약 야구 선수로 성공을 했다면 계속하여 평생 동안 농구 선수 마이클 조던이 요번 야구 무슨 메이저리그 경기에서 몇 시즌 통산 몇 점의 점수를 냈다. 이런 기사 나오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스포츠의 장르도 변화하면 변화한 장르에 맞추는 법입니다. 임영웅님 역시 트로트 가수로 이름을 알렸지만 이제는 다장르 가수이고 심지어 첫 정규 앨범이 트로트 앨범이 아니라 발라드 앨범이 나왔어요. 더불어 더블 싱글 앨범이라고 후속 앨범으로 나온 것도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 장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트로트와 1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안티들이 뭐 발라드를 불러도 트롯 느낌이 난다, 댄스를 불러도 트롯의 느낌이 담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요번 정규 앨범을 비롯해서 특히나 더블 싱글 앨범은 더합니다. 정규 앨범은 트롯곡이 몇 곡 들어가기라도 했어요. 타이틀곡은 발라드 이미도 몇 곡 들어갔으니까 그것까지도 양보한다 쳐도 정규 앨범이 아니라 더블 싱글 앨범에서는 전혀 다른 장르를 했잖아요. 트롯의 느낌이 1도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굉장히 많은데 임영웅님을 위해서 언론사에서 트로트 가수라고 이름을 붙여준다? 잘못됐죠. 오히려 트로트라는 장르에 가두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기는 잘못되었다. 어찌됐건 이런 엄청난 스타인 임영웅님이 2020년부터 이 월간 차트 탑 100에 진입을 하기 시작했고 임영웅의 신화를 목격한 가수 지망생들도 이제는 트로트 분야에도 도전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한 공연기획사의 부대표는요, 미스터트로트 도전자 상당수가 이 미스터트롯 시즌 1의 성공을 보고 꿈을 키운 미스터트롯 키즈라고 할 수 있다. 오죽했으면 트로트 가수가 되려면 미스 앤 미스터 트롯, 악보집 등이 서적에서 팔려 나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얼마나 많은 꿈나무들에게 큰 꿈을 준 겁니까? 물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 트로트에 좋은 영향력을 끼칠 때는 트롯 가수라고 하고 뭐 아닐 때는 트로트 붙이지 말라고 하고 박쥐냐? 뭐 이렇게 안티들이 또 저를 지적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박쥐가 아닙니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예요. 트로트에서도 1등이고요. 다른 장르에서도 1등입니다. 그게 우리가 응원하고 있는 임영웅 가수입니다. 이게 막 사이비 종교처럼 느껴지고 그러세요? 그렇다면 임영웅 가수를 비난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해보십시오. 직접 자료를 조사해보세요. 어떤 팬덤이 영웅시대만큼 막강한 팬활동을 하고 있으며 어떤 가수가 그 팬들과 똘똘 뭉쳐서 압도적 성적을 내고 있고 어떤 가수가 팬덤만이 좋아하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대중성과 실력을 갖추어서 전문가들에게 극찬을 받고 있는지 어떤 가수가 광고 모델로서 걸어다니는 기업이란 평판을 받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유명하고 세계 탑 아이돌인 방탄소년단도요. 그렇게 안티가 많다고 합니다. 안티가 엄청 많다고 해요. 왜일까요? 나훈아 선생님이 했던 말이 있죠. 안티가 30% 정도는 돼야 내가 슈퍼스타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이제 성공했구나. 내가 스타가 됐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라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안티들은 굉장히 무지성으로 그냥 지적을 한다는 얘기예요. 임영웅님은요. 트롯 가수들의 꿈을 키우는 신예들, 트롯 키즈들에게도 롤모델이고 성공신하고요. 그냥 가수의 꿈을 키우는 솔로 가수의 꿈을 키우는 수많은 이들에게도 롤모델이고요.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 20대, 30대의 힘든 삶을 이어가는 청년들에게도 롤모델입니다. 그것이 임영웅이란 사람이에요. 이것을 못 받아들인다면 그냥 무지성을 증명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 나아가선 이런 기사도 올라왔습니다.
공영시장의 MZ 여성이 큰 손이 되었다. 오로지 나를 위한 이 팬덤 활동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예스24의 엄청난 티켓 판매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적혀 있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콘서트 분야의 경우 2022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하여 그동안 중단되었던 대면 공연들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트로트 가수, 또 트로트 가수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안 고쳐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더 목소리를 내고 그만큼 더 임영웅님의 2집, 3집 앨범이 나와도 어디 그때 가서도 트로트 가수라고 하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앨범에 트로트 장르가 하나도 없는데도 트로트 가수라고 할지 참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 전국 투어 공연이 3위부터 순위를 석권했고 임영웅 효과로 인한 공연들이 엄청난 강세를 보였다. 트로트 공연에까지 강세를 보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스24의 단독으로 진행된 임영웅 콘서트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초고속 매진까지 기록했을 정도이다. 이것이 바로 임영웅님의 공연계의 영향력입니다. 이게 트롯이라는 장르를 강조하는데 글쎄요. 트롯이 아니라 발라드 공연을 했어도 임영웅님의 티켓팅은 엄청나게 팔려 나갔을 겁니다. 바로 영웅시대 팬덤 분들이 엄청나게 티켓팅에 도전하기 때문이죠. 이것이 굉장한 팩트가 아닐까 싶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조금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미스터 트로트가 어제 방영을 했지 않습니까? 뭐 불타는 트롯맨과 더불어서 미스터 트로트 역시 굉장히 공정성 논란에 대한 해명이 거의 뭐 1도 없는 수준이죠. 자, 이런 가운데 임영웅님과 관련하여 이 미스터 트로트의 인연들이 하나둘 공개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일단 이 박서진님입니다. 이 박서진님 같은 경우가 어제 미스터 트로트의 이 안성훈이라는 실력자와 함께 딱 정면 대결을 이제 펼치게 됐거든요. 근데 이 박서진 씨가 충격적이게도 탈락을 하게 됩니다. 안성훈 씨에게 13대 2라는 정말 충의 점수차로 탈락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하여 제가 얼마 전에 이 참고 자료로 말씀드렸던 이진호 대통령이라는 유튜버가 굉장히 독특한 의견을 내서 간단히 조금 설명을 하고 넘어가 드리겠습니다. 이번 데스매치는 이 미스터 트로트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초반부인데도 불구하고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박서진 씨를 이 안성훈이라는 참가자가 고른 것도 의외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13대 2라는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라는 것도 굉장히 의아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뭐 당일 컨디션과 분위기 선곡 등에 따라서 이렇게 퍼펙트한 점수차가 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추가 합격에서도 박서진 님이 선택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조기 탈락을 해버린 거예요. 이 박서진 님 같은 경우는 임영웅 님과 굉장히 절친으로 예전에 소개가 됐고 함께 이 고속도로 트로트 앨범도 발매를 했을 만큼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 미스터 트로트에 출연할 때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 평가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전투표에서도 한 번 빼고는 전부 다 1등을 했을 정도로 거의 뭐 우승 후보 탑3 안에 들어갔던 박서진 님인데 왜 떨어졌을까요? 여기에 대해 이진호 유튜버는 이러한 말을 합니다. 프로그램의 이 흥행상 후반부까지 박서진 님이 등장을 하면 할수록 시청률의 확보는 더욱더 될 텐데 왜 이렇게 탈락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사실 이 박서진 님이 만약에 후반부로 갔을 때 오히려 탈락시키기가 어렵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작진뿐만이 아니라 마스터들이 바라보는 이 참가자들은 시청률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스타성이 있는지 퍼포먼스와 실력이 압도적인지를 따져봐야 하는데 만약 마스터가 원하는 이 참가자가 제일 노래 잘하는데 라고 꼽은 사람이 있는데 박서진님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가 거의 압도적인 1등이잖아요. 미스터 트롯 때도 보면 알 수 있지만 결국 대국민 투표가 굉장한 영향력을 후반부에 끼치게 됩니다. 근데 박서진님이 대국민 투표에서 압도적 1등이란 말이에요. 만약 마스터들이 원하는 실력파 가수가 있는데
그 가수보다 박서진 님이 기존 팬덤도 굉장히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대국민 투표에서 1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반부에 가면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실력자가 1등할 가능성이 더 적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마 마스터 측에서 조기 탈락을 시킨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뭐 저번 회차 때도 박서진 님이 굉장히 홀대를 받았다라고 이진우 유튜버가 주장을 했는데 박서진 님이 이 방송 장면에 많이 등장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방송이 딱 공개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조기 탈락이었다. 그래서 이미 이 3회차 방송이 될 때쯤부터 제작진은 조기 탈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반부에 진출하게 될 참가자들 위주로 카메라를 잡았고 결국 박서진 님이 이 방송에 등장하는 장면 횟수가 현저히 적었다고 해요. 이것 때문에 박서진님 팬덤 사이에서도 조금 이야기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게 조금 여기까지는 뭐 프로그램 특성상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역시나 이 미스터 트로트의 황당한 그러니까 TV조선의 이 참가자들을 배려하지 않는 나아가 나중에 우승해도 마찬가지입니다. TV조선에서 탑식스와 임영웅님이 홀대받았던 걸 생각해보면 뭐 나중에도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봐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이진호 유튜버가 직접 지인과 관계자들에게 연락해본 바에 의하면 박서진 님이 조기 탈락했다는 것에 굉장히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집 밖으로 잘 나가지도 못하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조기 탈락이 굉장히 충격이었다고 해요. 우승할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너무나 빠르게 탈락을 해버리면서 너무나 스스로에게 큰 실망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에게 제작진 측에서 탈락 소감을 인터뷰하고 싶다는 연락이 갔다고 합니다. 이거 참 너무하지 않습니까? 마치 임영웅님과 이 탑식스들에게 했던 홀대가 떠오르는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인들과 관계자가 박선희님을 다 만류했다고 해요. 지금 그렇게 충격받은 상황 속에 무슨 탈락 소감이냐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박서진님이 오히려 역시 임영웅님과 인연이 있는 사람답게 끼리끼리 제가 만난다고 했죠. 오히려 자신이 용기를 내서 출연한 만큼 이 출연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하겠다라며 인터뷰에 응했다고 합니다. 참 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보면은 박서진님이 확실히 뭔가 남달라도 굉장히 남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예전에 이러한 말을 박서진님이 했더라고요. 절친 박서진, 임영웅 장난기 많고 노래 잘하는 좋은 형이다. 미스터 트롯 참가를 안 한 이유를 이렇게 이 당시에 밝혔다고 해요. 그러면서 소속사도 있고 팬분들을 위해서 노래도 하고 방송 출연도 하고 있기 때문에 괜히 자신이 나가면 오히려 무명에 속해 있는 분들의 자리를 뺏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출연하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던 박서진 님인데 요번에 정말 장구도 내려놓고 큰 다짐을 한 상태로 출연했는데 조기 탈락을 했으니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대고 TV조선은 또 탈락 소감 인터뷰를 했다? 정말 시청률을 아무리 중요시하는 방송사라고 하지만 조금 도가 좀 지나치지 않나 요런 생각도 저는 살짝 들지 않나 싶습니다. 자, 나아가선 이런 엄청난 일이 있었던 미스터 트롯 2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과 탑식스가 이 TV조선을 떠나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었던 이유가 이런 홀대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임영웅님이나 트롯맨들은 너무나 순둥순둥하고 착한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탑식스 중에 몇몇 멤버는 다시 이 TV조선과의 프로그램도 많이 했고 임영웅님과 신정훈 대표님 역시 그 중요한 임영웅 101 다큐멘터리 첫 방영을 TV조선에서 허락을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탑식스 멤버들이 하나하나가 착한 사람들이에요. 이 TV조선 제작진은 꼭 이런 점을 잘 유념해서 정말 깊게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임영웅님과 관련된 프로그램이건 인터뷰건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트롯맨들에 대한 이런 좀 공정한 우대를 꼭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다면
이들을 응원하는 영웅시대와 팬덤분들이 얼마나 이 크나큰 실망을 하게 되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마지막으로 전달해드릴 내용 하나가 굉장히 조금 재밌습니다. 뭐냐면 이 미스터 트롯에 등장했던 최수호라는 참가자가 있거든요. 뭔가 이 소씨의 이름과 비슷해 보이는데 저는 임영웅님을 수호하겠다라는 의미의 수호예요. 제 이름이 아닙니다. 근데 이 미스터 트롯2에 참가한 이 젊은 MZ세대 국악으로 시작하여 트롯 가수를 도전하는 이 최수호라는 참가자가 지금 뭐 중간 단계 진선미에 등극하면서 엄청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가수가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역시 이 이진호 유튜버가 자신의 채널에서 밝힌 내용인데 뭐라고 했냐면 이 최수호라는 참가자가 미스터 트로트 출연을 앞두고서 임영웅님의 스승을 찾아갔다고 해요. 과연 그게 누구였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임영웅님의 스승이라고 밝혀져 있는 분들이 몇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누구였는지는 저도 잘 아직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임영웅님의 스승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분이 딱 이 최수호라는 참가자를 보자마자 굉장히 이 이미지가 남달랐던 게 이 목에 걸고 있는 헤드폰 있잖아요. 이게 소씨가 쓰고 있는 아이폰이라는 애플사에서 나온 헤드폰인데 저도 요거 하나 쓰고 있거든요. 이게 요즘 MZ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뭐 약간 패션 아이템이에요. 목에 저렇게 걸고 다니는 것 자체만으로도 패션 아이템으로 승화시킨다고 하는데 이거를 똑같이 이 방송 출연할 때처럼 목에 메고서 그 임영웅님의 스승이라고 지칭되는 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걸 보고서 이 이미지가 뭔가 요즘 학생들 같고 굉장히 좀 신선한 느낌을 준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그대로 밀고 가라라는 조언을 듣고 이 헤드폰을 첫 무대에 쓰고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가 굉장히 상큼하고 영해 보이는, 어려 보이는 느낌을 줬는데 또 노래는 굉장히 깊이 있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승승장구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임영웅님의 스승이라고 불렸던 당사자가 과연 누구일지 저도 참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만 뭐 어찌됐건 이 임영웅님의 스승이라고 불리우는 이 언론사에 많이 노출된 분들 중에 하나이겠죠. 어찌됐건 이렇게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이 미스터 트롯 2건 불타는 트롯맨이건 굉장히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영웅님이 이제 LA 콘서트를 시작하게 되죠. 다음 주면. 나아가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이 엄청나게 활약한 전국 투어 콘서트 중에 고척 스카이돔 공연을 뭐 스크린 X부터 시작해서 이 대중들에게 대대적으로 공개가 됩니다. 이때까지 뭐 인스타그램이나 임영웅님의 이 티빙을 통해서만 봤던 분들 또 그것조차 보지 않고 별 관심이 없었던 일반인들에게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엄청난 공연 콘서트, 그것도 수십 대의 카메라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티빙에서 봤던 것보다도 더 다채롭고 더 화려한 콘서트 무대를 스크린 X를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거든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상영 기간 자체가 굉장히 길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상영 기간이 길면 길수록 팬덤들만 보는 게 아니라 뭐 임영웅 가서 그렇게 노래 좋다는데 우리도 한번 볼까? 하면서 일반인들과 MZ 세대들이 차츰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시기가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부터입니다. 그때부터 일반인들에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조용필 선생님, 이승철 가수, 뭐 신승훈 가수 이런 노래로서 엄청나게 인정받는 수많은 스타들에게 공통적인 점은 바로 대중성입니다. 이 대중성이 더욱더 확보가 되면서 저는 충분히 이 임영웅님의 콘서트 극장판 영상이요 굉장히 회자가 되면서 대유행을 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챌린지 같은 이벤트를 해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보고 와서 뭐 노래 부르는 챌린지. 요즘 이런 MZ 세대들에게는요 이런 챌린지 문화가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제가 뭐 말씀드렸던 이 뉴진스 같은 경우도 뉴진스 챌린지라고 해서 이 뉴진스 걸그룹의 댄스를 막 따라서 추는 영상을 올리는 게 굉장히 유행이 됐는데, 임영웅님의 댄스 있지 않습니까? 바로 브레이크 댄스인 무지개. 그 엄청난 무지개 브레이크 댄스 타임 있잖아요. 그거를 아마 이런 뉴진스의 챌린지처럼 접목해서 MZ 세대들 사이에서 유행이 된다면 저는 초대박이 날 거라고 감히 예상해 봅니다. 자, 임영웅님의 팩트담은 기분 좋은 소식들 아침부터 전달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오후와 저녁 때에도 변함없는 팩트 소식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스민 투표 활동과 더불어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항상 제 영상 고정 댓글이 있어요. 이 댓글 중에 제일 맨 위에 제가 댓글을 항상 고정시켜 놓거든요. 거기에 보면 링크까지 제가 넣어서 저희 어머니가 열심히 하고 계신 유튜브 채널 영상들 홍보하고 있으니까요.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으니 가셔서 시청도 해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해주신다면 아들로서 제가 너무나 우리 수호천사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더 많이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 오후와 저녁 영상에서 금방 만나요.